지금은 좀 더 가격이 좀 하락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세종 집값은 굉장히 비싼 수준이고요. 투자의 기회만 잘 잡으면 앞으로 1, 2년 후에는 인천과 대구에서 이런 투자로서 가장 큰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또 대표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데이터로 말씀하신 분위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서울만 너무 분들 보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인천과 경기 오늘은 좀 5대 강렬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경기는 좀 어떤가요? 오늘 서울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알겠습니다. 경기도 한번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경기도의 지금 매물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가 지금 이제 매물이 아까 서울보다는 매물이 좀 덜 늘어났죠. 증가 추세긴 하지만 최근은 다시 살짝 또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급격하게 지금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전세가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찾아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인천은 이제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인천은 지금 매물이 여전히 지금 다시 조금 늘어서 최근 한 4, 5월 달은 조금 횡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로 보면 인천은 자,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전세 매물이 어떻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도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화될 수 있겠다 조만간 이렇게 가늠이 좀 되고요. 자, 엑스퍼트에 들어가서 일단 경기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경기도도 지금 이제 보시면 역사적인 평균 PIR이 이제 8.7, 저점이 이제 6.7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이 10.9예요. 여전히 지금은 좀 높고요. 그래서 10.9가 8.7이 되려면 한 거의 2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20% 가까이 좀 빠지거나 아니면 요 이제 저점까지 떨어지려면 뭐 한 30% 이상 좀 하락이 좀 와야 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도도 지금 보니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 없다. 그리고 요 수준이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이제 안 좋은 이런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도도 지금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고 요 빨간색인 매수세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살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파란색이 매도세인데 매도세가 출렁출렁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고 빨간색이 매수인데 출렁출렁해서 올라오죠. 이때가 언제예요? 14, 15년입니다. 이럴 때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절인데 자, 지금 여전히 어때요? 이 매수세가 거의 살아나지를 못하고 바닥에 빨간색이 완전 붙어 있죠. 자, 이런 상황하에서는 매도세가 좀 줄어든 것 뿐이지 매수세가 여전히 지금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거고요. 자, 그다음 입주 물량은 이제 전체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을 보니까 입주 물량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나 인구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25년에는 확실하게 줄어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24년 하반기나 25년 상반기쯤에는 뭔가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번 물론 정확한 건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매매 거래량을 좀 보니까 여전히 경기도도 평균보다는 여전히 좀 못한 이런 거래량을 좀 보이고 있고요. 미분양도 증가하다가 조금 지금 감소 추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조금 거품이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경기도도 조금 좀 더 하락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 한 24년 하반기나 25년 어느 즈음에는 조금 반전을 좀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이제 하락을 많이 했던 인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도 지금 이제 소득 대비 지금 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이 7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10%만 빠져도 평균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하락이 훨씬 더 가팔랐고,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싸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 정도만 떨어져도 역사적인 평균이니까 뭐 나쁜 수준은 아닌데, 혹시라도 좀 더 바닥을 논해보실 분들은 한 5.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6배라고 치면 2 정도 더 빠져야 되니까 지금보다도 30% 정도. 그래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는 여전히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천도 주택구매력 지수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 좋죠. 그래서 여전히 인천에도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인천도 어때요? 인천도 수급이 여전히 매수세가 없죠. 자, 이때 보이시면 2014년 이렇게 툭툭 올라오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매수세가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럴 때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빨간색 이 매수세가 완전 바닥에 붙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좀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보니까 22년, 23년이 어떻죠? 엄청나죠? 엄청 많은데. 엄청 많습니다. 올해도 지금 남은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23년, 24년, 25년도 작지 않습니다. 네, 이때도 계속 평균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가격이 어떤 다른 지역보다 많이 급락을 했고요. 인천은 만약에 이제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겹친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기회가 저는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년이 되면 이미 이제 이 엄청난 입주 물량이 이미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 떨어지면 이제 네. 매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미분양은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제 책에도 제가 썼고요. 이렇게 증가하던 미분양이 3개월 연속 계속 하락할 때, 그때가 절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여전히 지금은 많고 앞으로도 분양이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수가 좀 감소하다가 인구수가 21년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양호한 거죠. 네, 그래서 인천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 좀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투자는요, 가장 안 좋은 데가 사실은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과 대구가 입주 물량 때문에 사실은 그 하락폭이 어느 지역보다 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투자의 기회만 잘 잡으면 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경매까지 결합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역설적이게도 앞으로 1, 2년 후에는 인천과 대구에서 이런 투자로서 가장 큰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산 대구로 가볼까요? 그러면? 부산 대구로 가볼까요? 오늘 뭐 거의 전국을 그냥 다 훑네요. 네.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퍼가 8.2 정도 합니다. 퍼가 아니라 PIR이. 이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여전히 8배 정도 되고요. 역사적인 평이 6.5입니다. 네. 6.5. 자, 그럼 6.5면은 뭐 2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한 25% 정도. 그래서 한 소득 증가분 감안하면 20% 정도 떨어지면 이제 평균 정도. 아마 이제 2008년에 뭐 이때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요. 2014년에 저점이 5.4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보다 한 3 가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30% 가까이. 그래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주택구매력 지수를 보니까, 와, 부산은 주택구매력 지수가 어때요? 안 좋았을 때가 거의 없었죠. 지난 20년 동안 항상 얘는 일부 시기만 빼놓고 항상 초록불이었어요. 네. 즉 무슨 얘기냐면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황색의 매매가가 어때요? 계속 올라오죠. 네. 수도권처럼 하락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부산에 여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격이 좀 하락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좀 더 암울하네요. 지금 아까 서울, 경기, 인천은 요 매도세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보였는데 네. 부산은 어때요? 거의 안 줄었죠. 근데 매수에는 빨간색 완전 바닥에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부산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지금 요게 이제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인데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대구, 부산, 인천입니다. 근데 인천보다 더 안 좋은 데가 부산, 대구예요.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 좀 점검을 할게요. 와, 이렇게 보니까 부산은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데 25년하고 26년까지도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좀, 물론 폭탄까지는 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좋은 측면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입주 물량, 입주 폭탄 문제인 대구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구는 지금 PIR이 6.7배 정도 됩니다. 네. 6.7배 정도 되고 역사적인 평균이 5.9예요. 와, 그러면 지금 1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럼 한 10몇 프로 떨어지면은 평균 정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적 가격이냐? 2015년 수준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대구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010년대가 이제 제일 쌌는데 이때가 이제 소득 대비해서 이제 4배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4, 15년 뭐 이때 그러면 한 5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봐도 대구는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주택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기준으로는 최소한 100이 넘었을 때, 그리고 좋은 거는 110이 넘었을 때, 이때가 대구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도 여전히 매도세가 여전히 많아요. 매수에는 여전히 안 살아나고 있고요. 와,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이 줄어드네요. 갈수록 줄어드네요. 자, 그리고 내년까지는 조금 있는데 25년부터는 어때요? 자, 대구 분들에게 이제는 제가 조금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1년에도 이제 대구, 인천 입주 폭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제 대구의 데이터를 보니까 대구는 일단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길게 봐도 한 1년 정도만 좀 참으시면, 그래서 내년 뭐 여름이나 늦어도 내년 연말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좀 좋은 시절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투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내년쯤에는 한번 우리가 한번 대구에 좀 데이터를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경매까지 결합을 한다라면은 올해 뭐 가을 연말 정도에 저는 도전을 해봐도, 왜냐면 경매를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많은 지역을 봤지만 대구가 좀 매력적으로 지금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울산 가볼까요? 울산 가볼까요? 자, 울산을 보시면 울산은 지금 이제 소득 대비해서 6.2배까지 떨어졌고요. 자, 지금 평균이 5.7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얘도 이제 거의 다 왔고, 아마 이제 보시면 2010년대 초반이 2014년에 5.3,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이제 5.4까지 되니까 5 초반대면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5 초반이면 지금보다 1 정도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 초반 떨어지면은 이제 거의 바닥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라면은 지금 울산의 지금 부동산 가격도 거의 지금 한 무릎 정도까지, 무릎에서 한 뭐 허벅지 살짝 사이? 그래서 조금만 좀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니까 이걸 보니까 또 한참 멀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이제 너무 좋았고, 뭐 중간중간 이제 그나마 괜찮을 때 14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매도세가 어때요? 급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매도세가 뭐 서울, 경기, 인천도 좀 계속 줄긴 하지만 지금 광역시까지 넣어서 보니까 울산이 매도세가 가장 많이 지금 줄고 있고, 매수세가 아직은 안 붙었습니다. 아직은 좀 안 붙었고요. 자, 그리고 입주 물량을 보니까 없네요. 그나마 이전에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만 조금 있고 내년부터는 또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광역시 중에서 대구보다 더 매력적인 곳이 누구다? 울산이다. 이제는 울산이 그동안 울상이었는데 앞으로 우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우상. 그래서 울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울산은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상당히 이제 저평가 수준에 들어오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 별로 없고, 지금 이 매도세가 이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가장 좀 투자 기회가 지금 빨리 올 수 있는 광역 지역은 저는 울산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광주를 보시면, 광주는 지금 이제 PIR이 6.1입니다. 아직 좀 차이가 있네요. 아직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 4.6인데, 그러면 6.1이면은 한 1.5 정도 더 떨어져야 되죠. 그럼 한 20% 정도. 그래서 요때 데이터가 또 한 평균이 한 2015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15년 정도 수준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한 20% 정도만 떨어지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와, 이걸 보니까 또, 주택 구매력 지수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보시면 뭐 2005년, 6년 뭐 계속 집을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었고, 지금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요게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는 꽤나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매도세가 어떻죠? 전혀 줄어들지 못하고 있죠. 매수세는 여전히 바닥에 있고요. 즉 시장 상황이 여전히 지금 안 좋다. 그나마 지금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는데도 시장 상황이 안 좋네요. 자, 입주 물량이 올해 지금 거의 역사상 거의 최하잖아요. 이런 상황 하에서도 지금 살 사람이 거의 없고 팔 사람만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매수 심리가 이제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요. 이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으면
전세 수급 지수 데이터가 원래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세 수급 데이터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급 데이터마저 별로 좋지 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봤을 때는 조금 광주는 조금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대전 세종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조금 이걸 달라서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세종은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종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PIR을 이렇게 길게 보면 안 맞아요. 자, 그래서 한 2015년 정도서부터 PI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2015년이 이제 한 5 정도 됩니다. 네. 5. 그리고 이제 한 18년, 19년 요때가 이제 한 8 정도 돼요. 자, 그럼 지금 이제 10.5잖아요. 자, 그리고 그 평균이 9.6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1도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 정도.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감안해서 그러면 2017년 6.5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이제 한 4 정도 더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좀 비싼 구석이 있는데 일단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도 세종은 시계열 데이터가 짧아요. 왜냐면 신도시다 보니까. 자, 근데 비교를 해보면 서울 다음이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대출거래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세종이에요. 그만큼 세종 집값이 어디보다 비싸다? 경기도보다 비싸다. 그래서 세종 집값은 굉장히 비싼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세종이 지금 매도세가 많이 이제 줄었고 네. 매수세가 좀 살아났다가 다시 또 줄고 있어요. 네, 살아났다가 지금 다시 또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세종이 좋은 건 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단기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세종은 또 인구수랑 세대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종은 일자리도 증가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몰리고 있고, 근데 입주 물량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이 지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 세종이 집값이 좀 비싼 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더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저는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엔 대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득 대비해서 정말 2015, 16 요때는 6배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7.4배로 여전히 조금 높죠. 근데 평균 6.5니까 한 1 정도 되는 거니까 한 10% 초반 정도 떨어지면 이제 평균이고 한 20% 떨어지면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렇게 이제 녹색불이 들어오는 120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전도 매도세가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또 올라가고 있고요. 매수세는 여전히 이제 거의 바닥이죠. 거의 지금 매수세가 아예 없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입주 물량을 보니까 어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게 뭐냐면, 자, 세종하고 대전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봐요. 생활권이 같으니까. 자, 근데 세종은 올해도 입주 물량이 작고, 대전도 올해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전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많아지죠. 그럼 이 입주 물량이 세종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겠죠. 당연히 미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보자라면은 입주 물량을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종하고 대전을 지금 같이 묶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23년 올해가 확실하게 입주 물량이 좀 작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꽤 좀 많아지죠. 25년하고 26년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자라면 여전히 이제 세종이나 대전이나 조금 거품이 좀 더 빠질 필요는 있고 25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이 그렇게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한 24년 하반기나 25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좀 최적의 매수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랑 5대 강력시까지 점검해준 우리 리치고 대표님. 리치고 서비스는 지금이 한 어느 정도 사용자 확보하고 있죠? 지금 이제 월간 한 80만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앱은 주거용 비주거용 앱이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6월 초중반에 이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의 AI 추정 가격을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뿐만이 아니라 AI로 이 가격이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호가가 있으면 호가까지 다 만들었고, 그래서 주거용뿐만이 아니라 비주거용이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PIR이랑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동안은 뭐만 얘기했냐? 지역만 얘기했습니다. 네. 시도나 시군구 기준으로 PIR이 얼마인지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어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냐면, 네. 개별 아파트의 PIR과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가 들어가요. 예,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실질적으로 직접 관심 있는 아파트가 지금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데이터적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옥션 회사들처럼 경매 기능까지, 이 모든 기능들이 이제 6월 초중반에 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통합을 하면서 경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한 4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최소한 2배 이상 성장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월간 사용자가 이제 150만 명 이상 되는 이제 부동산 국민앱이 되지 않을까. 그 서비스를 어차피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요거 이용하려면 다 인터넷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모바일에서도 리치고 되나요? 앱이나 네. 뭐 PC에서는 뭐 리치고.ai로 들어가시면 PC 네. 화면으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요번에 추가되는 내용 중에 일부 내용들은 이제 부분 유료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경매나 뭐 체크리스트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되면서 제가 또 하반기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중개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있죠. 근데 이제 데이터를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있지만 뭐 건물이나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사실 중개인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데이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이 문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빌라나 다세대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빌라에 지금 매매가가 얼마인지 전세가가 얼마인지 다 알기 때문에, 네. 지금 매매가가 2억이니까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낮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계약을 해야 역전세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나 그다음 부동산 이 가격의 어떤 불투명성에서는 많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투명하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무료니까 여러분 네. 많은 서비스 이용해 주시고요. 또 뭐 많은 지역도 점검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한창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네.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기사 인터뷰에서 또 100억대 뭐 부동산 자산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너무 많죠. 그럼 그런 분들은 네.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진 지 뭐 1년에서 2년 정도 된 시점에서는 네. 뭐 어느 아파트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자산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내려갔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건가요? 최소한 그럴 거고요. 또 이거를 갭 투자를 아마 대부분 갭 투자를 했을 거예요. 투자했겠죠. 네, 대부분 갭 투자를 아마 하셨을 거고, 네. 그런 얘기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아마 쓰셨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100억이 뭐 더군다나 지금 역전세가 나면 또 돈을 또 내줘야 되겠죠.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아마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상당히 아마 좀 지금 힘드시지 그렇죠. 않을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잘할까 아니면 현금 흐름이 괜찮으신 분들은 네, 버틸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부동산도 또다시 자산 버블이 시작될 수 있는지랑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위기 속에 있을 때 뭔가 부동산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이제 부동산 끝났어. 네. 앞으로 집을 왜 자꾸 투자 이렇게 생각하냐. 네. 너네는 아직도 안 된다. 이렇게 댓글 남기던데. 참 안타깝죠. 예, 부동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통화량 대비한 이 저평가 인덱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죠. 돈의 총량이 늘어날 거니까 돈의 총량이 늘어난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고평가돼 있지만 얘가 다시 100% 근처로 오거나 100% 밑으로 떨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가 또다시 바닥이고 또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인구 뭐 이런 가지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통화량이 계속 증가를 하는지를 체크만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10년 이후에, 자, 지금 대한민국은 뭐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인구가 계속 늘었고요.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는 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만 세대수는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은 안타깝게도 세대수 증가율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늘고는 있지만 증가폭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즉 2030년대 한 중반 정도가 되면은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부동산 투자를 잘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었던 시기는 그런 시기는 거의 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대 한 중반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여전히 세대수도 증가하고 통화량이 계속 늘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어떤 대세 하락의 기간이 끝나가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다가오는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자,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요. 지속적으로 반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운으로 돈 버는 거는 1,000억을 벌어도 오래 못 갑니다. 네, 저도 그러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력에 근거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항상 세상은 소수가 리드를 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 소수 안에 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뇌피셜의 지배가 돼서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공부를 할 때고요. 만약에 투자적인 측면으로만 제가 제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조언을 드린다라면 부동산 빅데이터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공부하십시오. 자, 부동산 빅데이터를 공부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앞으로 어떤 지역이 언제가 바닥이 올 거고 언제 이후로는 가격이 올라갈 거고 얼만큼 떨어질 거고 이게 다 보여요.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근데 경매가 좋은 건 뭐냐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올라갈지 어디가 위험한지 좋아질지 다 아는데 싸게 산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본 규모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아파트 위주로 이제 경매를 좀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자본 규모가 이제 조금 10억대 이상으로 조금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구분 상가나 건물을 노리세요. 이쪽도 앞으로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시면서 빅데이터와 경매로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엄청난 또 투자 기회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김작가 TV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부동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좀 연예인들의 이런 기사들을 제가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맞지만 이런 건물 같은 거 잘못 사면 어때요?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50억, 100억, 200억씩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일을 해서 벌려고 해봐요. 근데 이거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똑같습니다. 2억, 3억 버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죠. 자, 그리고 10년 동안 그 돈 모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이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부동산 투자를 10년, 자,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죠.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은 단 한 주도 사지 마라. 자, 저는 이거를 조금 비율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10년에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한 번의 기회를 언제 쓸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년에 한 번에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 마지막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 달에 새롭게 또 런칭,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업데이트되는 리치고 서비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김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